낙동강에서는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고 심지어 주민들의 몸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님 전화로 모시고 4대강 사업의 진짜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건강은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네, 저희 전공이 그 환경공학 중에서도 수질 관리였기 때문에 그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7년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연구를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2월 3일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그 낙동강에서 그 주민들 코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되었다는 그 기사를 보게 됐어요. 이 기사를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좀 다시 자료를 찾고 뭐 하면서 그 우리문화신문이라고 그 일간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원고를 기고를 했는데 그 원고를 보시고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해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코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이 됐다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자, 이 4대강 사업이 사실 지금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추진이 된 배경 또 주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의 출발은 이명박 정부 제1호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일어났죠. 그런데 시위대의 구호 중에 한반도 대운하 반대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당황한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국민이 반대하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 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가 예산 22조 원을 투입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 도를 만들고 강 바닥을 6m 깊이로 준설하는 그때 당시에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강 바닥을 준설하면 홍수를 막을 수 있다. 둘째로 많은 물을 저장하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 셋째로 물 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좋아진다. 마지막으로 새로 생긴 호수에 수상 레저 시설을 만들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돌멩이 하나로 2마리 새를 잡는다는 뜻의 일석이조가 아니고 4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일석사조의 사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네, 벌써 4대강 사업이 준공이 된 지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에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4대강 사업이 그러니까 2011년 10월에 준공됐으니까 벌써 14년이 지났네요. 지금 와서 평가해보면 일석사조, 4가지 목적 중에서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매우 야박한 평가죠? 물론 저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잘 봐줄 수가 없어요. 국민의 세금인 국가 예산 22조 원이 낭비되고 부작용만 남았습니다. 강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년 녹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지금 녹조가 발생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녹조 문제가 정치적인 갈등 속에 묻히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건강과 환경 문제가 좀 정치화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작년 12월 3일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이후에 전국이 요동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해 2월 3일, 그러니까 탄핵 사태 중간에 환경단체에서 중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낙동강 인근 주민의 코 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깜짝 놀랄 충격적인 내용인데도 보수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진보 언론에서만 심층 보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 반대편 신문이나 방송을 아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녹조 문제는 진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녹조는 건강한 문제,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도 보도조차 안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진영 그리고 정치와 별개로 녹조 문제는 녹조 문제 그대로 좀 바라봐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4대강 보의 철거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4대강 재자연화가 새 정부 공약에는 들어있지만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자연화가 공약 사업이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죠.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 특히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재자연화를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수준이 될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재자연화는 다시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낙동강 주민의 코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 심각한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녹조 독소라는 것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영어 이름도 가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약의 대명사인 청산가리보다 더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녹조 조사에 참여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직접 말하였습니다. 녹조 독소는 신경계 질환을 일으키고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녹조 독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낙동강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아마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알면서도 조용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 점이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텐데 왜 낙동강 주민들은 그렇게 침묵을 지킬까? 제가 생각해 본 이유는 녹조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독이 있지 않습니까? 탐진치 세 가지 맞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탐진치 중에 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보수 성향의 주민 일부는 한겨레 신문이나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네. 자, 이번 사건을 두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며 언론에 기고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낙동강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위험성을 좀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부에서 발표되는 녹조와 관련된 결과들이 현재의 기준치는 초과를 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고 언론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두 사건 사이의 유사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또 위험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함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발표와 조사를 한 연구진의 발표가 다른데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합동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채택할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만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와 독조 녹소 사건의 공통점이라면 시간적으로는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여러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두 사건은 우리가 아직도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는 한 장소에서 일시에 발생하고 생생하게 TV로 중계되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봅니다. 제가 정부 발표 통계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서 5,800명이 피해를 입고 1,860명이 죽었습니다. 민간 연구진 발표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최소 1만 4천 명입니다. 우리가 녹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녹조 독소로 인한 피해자와 사망자는 가습기 참사 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네. 환경 문제는 뭐 자연은 물론이고 우리 사람의 건강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하게 여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네.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녹조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머지않아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께서는 먼저 녹조 관련 기사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면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침묵 대신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올 여름에 낙동강에 있는 8개 보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녹조락대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눈으로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꼭 낙동강 현장에 가서 녹조 심각성을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였습니다.